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연애로 상처받을까? 연애 상대나 배우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감정, 결핍, 기대, 상처가 고스란히 되살아나요. 나르 부모 밑에서 크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용호 깊은 곳에 상흔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의 강이라면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그 물 밑에 물의 흐름에 따라 물길이 깊게 파이게 되잖아요. 그 물길처럼 나르 부모를 상대하며 생긴 마음속 상처의 흐름이 부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특히 연애와 결혼, 자녀 양육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더더욱 활성화됩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나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원치 않지만 겪게 되는 연애 패턴 6가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나는 왜 항상 이런 인간들만 만나서 이런 연애만 반복할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정말 답이 없는 건가? 반복되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을 모르겠는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배우자와 연인은 나르 부모급의 치명타를 나에게 입힐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도 있는 진짜 치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 패턴을 알고 확실히 걸러야 할 사람은 거르고 치유자가 될 관계를 분별해서 만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나르 부모가 준 상처가 어떤 연애 패턴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어릴 때 나르 부모 밑에 있으면 목마른 사슴처럼 일방적으로 부모 애정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나르 부모는 애정을 선택적으로 주는데 자기 기분 좋을 땐 잘해줬다가 지 기분 나쁘면 갑자기 개 차갑고 무시하고 욕하고 지랄을 한다고. 이러니 아이 입장에서는 맨날 긴장하고 있어야 돼. 오늘 또 지랄 옆차기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애정을 안정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 뭔가를 얻으려면 죽기 살기로 애쓰는 감정 구조만 있었던 거지. 이게 연애에서 자기를 좋아해주고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겐 안 끌리고 밀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회피하고 거리두고 무심하고 딴짓하는 애정을 안정적으로 안 주는 인간에게 끌리게 작동하는 거야. 왜냐? 평생 당한 거라 익숙하거든. 내가 엄청 노력해야 그나마 조금 가까워질 것 같은 사람. 가끔만 날 좋아해주는 사람, 도망치면 잡아줘야 되고 잡으면 또 도망칠 궁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뇌가 반응하는 거야. 그래 이거지, 이게 사랑이지. 이딴 건 사랑이 아니라 어릴 적 부모와의 감정 패턴을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가 말랐을 거고 지옥 같지만 익숙해서 안심되는 역설적인 구조. 결코 안전하지 않은 장기적으로 담배를 엄청나게 파대는 것과 같이 사람을 죽여가는 구조죠. 이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랑을 느끼는 건지 익숙함에 끌리는 건지. 이걸 구별 못하면 늘 나를 찢어발기는 사람에게 끌리고 날 좋아해주는 안정적인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역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부모가 주입해놓은 잘못된 신념을 현실화시키며 살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둘, 불쌍한 척 다가와 결국 가해자가 되는 유형. 내 남친이 나를 같다 싶은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이런 유형은 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요. 처음엔 찌그러져 보이고 자신도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상처가 많다며 불쌍한 척해. 모성애를 자극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 다음에 사귀고 나면 돌변하는 거지. 나중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했던 걸 그대로 연인에게 되풀이해. 말 그대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야. 나르 부모가 했던 짓들, 즉 가스라이팅, 비교, 평가절하, 억울하게 만들기, 인정을 안 해주고 자신만 옳다는 태도. 이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이 사람은 그 폭력과 조종을 똑같이 애인에게 반복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부모에게 향했어야 할 공격성과 분노를 자신이 당했던 그 방식 그대로 연인에게 쏟아붓는 거지. 결국 자신이 가해자 나르 부모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할까? 이 사람은 과거에 부모에게 철저히 눌리고 복종하던 노예 상태였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위에 서게 되면서 나는 이제 그때처럼 무력한 존재가 아니야. 이젠 내가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권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상대를 희생양 삼아서 마치 과거의 자신을 벗어난 것처럼 느끼려고 해. 엄청 병든 방식이지만 현실에서 꽤 자주 보이는 유형이죠. 과거엔 분명 피해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가 피해자라는 틀 안에 갇힌 채로
나는 옛날처럼 약하지 않아 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런 인간은 평생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결국엔 높은 확률로 악성 나르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커. 나이 든 나르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는 항상 부모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 이건 딱 그 전조 증상이야. 이런 사람은 무조건 손절하세요.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꼭 멀리해야 됩니다. 셋, 감정을 표현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숨겨요. 나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게 무서워. 왜냐면 어릴 때 그걸 표현하면 버림받고 욕먹고 맞고 외면당했거든.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아. 서운해도 그냥 웃는 척. 그렇게 자신을 감추게 되는 거야. 심지어 서운하자는 감정조차 인식이 잘 안 될 정도로 무감각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감정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 주변이 늘 전쟁터 같아서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랐잖아? 그래서 내 감정은 뒷전이고 엄마 아빠 또 언제 터질까? 를 감지하려고 레이더 같은 촉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미친 거인들이 집에 있으면 아이에게는 단 하나,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하지. 그래서 눈치 보고 조심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게 기본 생존 전략이 돼버린 거야. 그런 생존 방식은 연애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상대의 욕구와 감정에만 민감해져요. 상대가 혹시 화낼까, 나를 싫어하게 될까, 버릴까, 계속 그것만 걱정하고 감지하고 맞춰주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지. 결국 연애를 해도 진짜로 연결되는 느낌은 부족하고 오히려 외로움만 깊어져. 왜냐면 정작 자기 감정은 늘 숨기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진짜로 사랑받는 감각도 생기기 어려워요. 상대는 가짜 나를 좋아할 뿐이라는 걸 스스로 아니깐 말이지. 세상엔 균형추, 시소 같은 규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만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돼. 자신은 늘 맞춰주고 숨기는데 상대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불균형한 관계에 빠지기 쉬운 거야. 이런 감정 억제 패턴은 생존을 위한 방식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금씩 자기 감정을 회복해가는 연습을 꼭 시작해보세요. 넷, 애정이 불편한 사람이 됨.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외면하고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 애정을 갈망했지만 받지 못했던 그 익숙한 구조가 싫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나르 부모에게 평생 시달린 사람이 이젠 날 진짜 사랑해주는 편안한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도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심심하다, 설렘이 없다,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스펙타클하고 감정 기복이 컸던 삶에 익숙해서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조건적인 애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야. 진심으로 사랑받으면서도 내가 과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아. 왜냐면 나르 부모의 애정은 늘 조건부였거든. 뭔가 잘해야 겨우 인정받았고 사실 그것도 사랑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웠지.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면 마음 한구석에서 부조화가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냥은 사랑받을 수 없다. 뭔가를 해내야만 겨우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 회로가 형성돼 있는 거지. 그 회로를 벗어난 상황, 즉 진짜 사랑을 받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싫지만 익숙한 패턴으로 끌려가게 돼. 게다가 나르 부모는 항상 자기들이 옳다고 강요하면서 자녀의 건강한 감각과 직관을 무너뜨렸어. 그러다 보니 이 인간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행동 같은데? 이런 직관이 떠올라도 내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 느낀 건가?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해주는 척, 헌신하는 척,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그런 인간이어도 거르지를 못해. 결국 결혼하고 나서야 실체가 나르 부모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는 이상하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감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르 부모는 네가 이상한 거야. 우리가 맞아.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우기며 아이의 감각을 흐리고 죄책감을 줬기 때문에 이상 신호가 감지돼도 무시하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야. 계속 기회를 주다 보면 부모가 바뀌지 않을까? 하던 어린 시절의 갈망이 복사 붙여넣기가 돼서 똑같이 작동하는 거지. 기생충 같은 나르들은 그런 숙주를 기가 막히게 캐치해요. 그래서 들러붙는 거야. 이런 이유로 자기 부모와 똑같은 나르 인간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5. 무조건 맞추는 연애를 함.
사랑받기 위해선 나를 지워야 한다고 믿어요. 연애 상대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에 끊임없이 맞추다 보니 거절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이건 결국 나를 인정해주지 않던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갈망과 이어지는 거죠. 마치 그 인생 과업을 연애에서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추다 보면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고 상대방도 나를 높은 확률로 만만하게 보게 돼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 상대가 부모와 거의 흡사하게 나를 대하게 되는 거지. 등장인물만 애인이나 배우자로 바뀌었을 뿐 부모와 했던 연극판을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뭐지? 라는 허탈감만 남게 되고, 나르 부모의 기본 태도는 무조건 자기가 옳고 나에게 맞추는 것이었어. 그걸 따르지 않으면 괴롭히고 죄책감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우고 남의 욕구를 채워야 한다는 방식에 길들여진 거지. 넌 입 다물고 네 욕구는 없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래야 사랑받고 안 처맞는다. 이런 메시지가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연애를 시작하면 그 패턴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야. 갈등보단 수능이 익숙하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캐치하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밉보여서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녀. 그래서 더더욱 상대방 눈치를 보고 기분을 살피게 되는 거고, 어릴 때 생존을 위해 익혔던 그 방식이 연애와 결혼에까지 이어지는 거야. 6. 가해자형, 피해자형, 진정한 생존자형. 나르 부모 밑에서 큰 사람은 크게 3가지 유형이 됩니다. 첫째, 가해자형. 연애, 결혼, 육아를 하면서 힘을 가졌던 부모와 동일시해서 부모가 하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악독하게 애인이나 배우자, 자녀를 괴롭히는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통을 당했음에도 무의식적으로 강자의 정체성과 자신을 동일시해. 왜? 강자가 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르 부모랑 똑같아져. 힘을 휘두르면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강자야. 이렇게 자기 힘을 확인하려고 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피해자예요 코스프레를 하지. 부모에게 상처받은 피해자인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하면서 결국 완벽한 또 다른 나르가 되는 거지.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이런 유형은 나르 부모의 성향이 영혼에 스며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나르화 되었거나 혹은 강자와 동일시한 결과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지가 당했던 것보다 더한 기준을 애인, 배우자, 자녀에게 강요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가 부모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행동,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보통 있을 수 있는 적당한 통제나 요구, 표현 정도만 있어도 발작을 해. 지가 하는 건 괜찮고 상대가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중잣대 끝판왕이야. 2. 피해자형. 이 유형은 평생 나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릴 때 부모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입고 맞서 싸우거나 저항할 힘을 잃어서 그냥 움츠러들어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거야. 갈등은 무조건 피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자기 주관 없이 항상 남 욕구, 난 기분만 먼저 읽고 맞춰. 내가 원하는 건 없어도 돼. 분위기만 안 나빠지면 돼. 이게 기본 마음 구조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을 나르 같은 인간들이 사냥감으로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위에 나르가 계속 들끓게 되고 착취당하며 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 결국엔 내 팔자 왜 이러냐 하면서 타로카드, 점, 사주, 종교 이런 데 의지하게 되고 심리적 취약함을 노린 악당들한테 또 착취당하게 되기 쉽다는 거지. 나는 약자예요 라는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는 상태거나 너무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기 보호를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 하고 살기도 해. 이걸 나쁜 놈들은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가 될 위험도가 높은 거야. 3. 진정한 생존자형. 마지막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형이야. 이 사람들은 상담도 받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나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영상 같은 콘텐츠도 찾아보면서 나는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야. 부모의 마수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살겠다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잃어본 만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려는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 진짜 회복자, 진정한 생존자지. 우리가 연애에서 반복하는 패턴의 핵심은 나르 부모를 상대하면서 형성하게 된 내 진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뭔가를 잘해야 겨우 인정받는다. 이런 신념이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으면
언제나 자기 감정을 감추고 남 눈치만 보게 돼.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밑에 어떤 숨겨진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지, 정말 내 것인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신념을 선택해야 돼요. 그 외에 나를 옥죄고 나를 갉아먹는 가치관이나 신념은 과감하게 버려. 그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오늘도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분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